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명절 성수품 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설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이 전주와 같은 23만 1,000원, 대형마트는 전주보다 0.3% 상승한 31만 9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품목별로는 전통시장을 기준으로 무의 가격이 전주에 비해 12% 하락했고 대추는 4.2% 올랐습니다. 주요 성수품과 선물 세트 가격 정보는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새해 들어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남 지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1월 둘째 주 1,524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해 지난주에는 1,560원을 돌파했습니다. 같은 기간 평균 경유의 가격도 리터당 1,378원에서 1,395원으로 올랐습니다. 정유업계는 이달 초 국제유가 상승분이 아직 국내에 반영되지 않아 설 연휴까지는 기름값이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개발 사업이 새해 들어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에 본발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김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흥나로 우주센터 내 엔진 지상 연소 시험동에서 뭉게구름과도 같은 연무가 솟아오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1, 2단부 75톤급 엔진 연소 시험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누리호의 엔진 연소 시험은 1, 2단부 75톤급 엔진 139회, 3단부 7톤급 엔진 77회가 수행됐습니다. 반복된 지상 연소 시험을 통해 엔진의 신뢰성도 높였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75톤급 엔진 4개를 묶는 클러스터링 상태에서 종합 연소 시험도 진행되는데 엔진의 정렬과 함께 균일한 추력이 관건입니다. 1단에 대해서 하는 클러스터링 시험이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위험하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1단은 200톤에 달하는 누리호를 지상에서부터 고도 55m까지 상승을 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1단이 안정적으로 동작을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항우에는 또 누리호에 대한 각 단별로 개발된 엔진을 포함한 구성품에 대한 조립 성능 시험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누리호는 올 하반기 3단계 개발 단계인 비행 모델 조립 단계에 들어갑니다. 누리호가 발사될 나로 우주센터 내 제2발사대 구축도 순조롭게 수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93%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로 우주센터 내 제2발사대는 국내 연구진에 의해 독자 기술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제2발사대는 누리호에 추진제를 공급하고 발사체가 세워진 상태에서 발사 준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발사체와 지상을 연결하는 연결장치와 그리고 발사체를 고정하는 구조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륙할 때까지 발사체의 추력을 지지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핵심 기술이 되겠고요. 누리호의 발사대 이송을 위해 우주센터 내 진입도를 넓히는 공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우주센터에서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021년 성공 발사를 위해 벌써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당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후보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선거전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28일까지 총선 후보들을 공모한 뒤 다음 달 10일까지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특히 이번 심사에서 적용될 기준과 함께 현역 의원들의 평가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까지 도내 선거구에 등록한 총선 예비 후보자들은 모두 51명으로 더불어민주당 33명, 민중당 3명, 정의당 2명,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각각 1명이며 원외 정당의 경우 국가혁명배당금당 7명, 무소속은 4명입니다. 순천시가 겨울방학을 맞아 순천만 습지 겨울 철새 탐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겨울 철새 탐조 프로그램은 순천만 습지에서 월동하는 흑두루미와 가창오리, 노랑부리 저어새 등을 탐조하는 프로그램으로 오는 3월까지 순천만 습지에서 평일과 주말에 진행됩니다. 체험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탐방객은 순천만 보전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예년보다 빠른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외롭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손길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이 지나면 87살이 되는 박점심 할머니.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건 한 칸짜리 방입니다. 외롭고 서럽고 따분한 일상을 깨고 오늘은 모처럼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웃들이 쌓은 따뜻한 명절 음식 덕에 아들, 딸, 자식들을 만나게 될 설을 기분 좋게 기다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나이 먹고 그랑께라 밤저녁이면 이제 아프기나 조간 하고 그러면 조간 서른 것이서 말할 수 없지요. 그러나요. 손맛 좋은 부녀회원 등 강진군 자원봉사단체 회원들이 명절을 앞두고 모였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서입니다. 전과 식혜, 나물, 고기 반찬 등을 정성스레 만들었고 눈이 어두운 어르신들 보기 좋게 그릇에는 반찬 이름을 큰 글씨로 써붙였습니다. 강진군에 홀로 사는 어르신은 2,800여 명. 5년째 설과 추석에 이웃들을 위한 음식을 장만하지만 돈도 손도 여유롭지 못해 120명에게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속상할 뿐입니다. 명절에 노인네도 혼자서 음식을 못 잡잖아요. 혼자 사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해서 그 노인네들 이제 잡수라고 그런 게 이제 봉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웃들의 온정을 타고 그렇게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민선체육회장 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광양시 체육회는 당분간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시는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체육회장 후보자 공모에 나섰지만 후보자가 없어 선거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며 재공고 시기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분간 권한 대행 체제로 체육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도내 최고 보장 금액으로 전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에 가입합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 7일부터 1년간 시민들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도내에서 가장 많은 2,500만 원을 보장받게 되며 경미한 사고에도 2만 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지하철 가운데 최초로 광주 지하철에 5G망이 구축됐습니다. 그동안 5G망 설치가 단말기 보급보다 늦어 이용에 불편이 많았는데요. 적어도 지하철 안에서는 답답함 없이 마음껏 5G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걸어가고 있는 동안에도 증강현실의 캐릭터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달리는 지하철 안에서도 데이터 끊김없이 증강현실을 즐길 수 있습니다. LTE급 통신망에서는 실시간 스트리밍이 불가능했던 대용량 콘텐츠지만 광주 지하철 안에서는 자유롭게 구현됩니다.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요. 그리고 예전에 LTE에서 다운로드 받았던 거를 지금은 바로 접속해서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것 같아요. 지난 연말 전국 지하철 가운데 최초로 광주 지하철에 5G망이 구축되면서 나타난 변화입니다. 최고 속도는 1.3기가비트, HD급에 해당하는 2기가바이트 용량의 영화 한 편을 다운받는데 고작 4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전국 최초로 5G망이 구축되면서 달리는 지하철 안에서도 LTE보다 최고 20배 빠른 속도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4월부터 지하철 전체 노선을 3구간으로 나눠 각자 한 곳씩 기반시설 공사를 전담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공사가 끝나면 각 사가 필요한 기지국 장비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 구축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였습니다. 동일 설비가 2중, 3중으로 투자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3사 협의를 통해서 공동으로 시설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합동으로 시설을 해서 투자비를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올해 말까지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지하철에 5G망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순천시가 시민 해결 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14일 개최 예정인 과제 발굴 대토론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대토론회에서 발굴된 문제들은 관련 부서와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 구체화되며 오는 4월 열리는 2차 대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의제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올 한 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블루투어 상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관광객 6천만 명 달성을 위해 자연환경과 다양한 역사, 문화, 예술 자원을 활용한 블루투어 상품을 새롭게 운영하는 한편 권역별 공동 마케팅, 전남권 방문 여행사 지원, 남도패스 가맹점 확대 등 다양한 시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 한 해 해외 관광객 30만 명 달성을 위해 중국 장시성과 산시성 관광설명회 개최, 포트세일즈 참가, 선사세일즈 등 해외 관광시장 다변화에도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가 정시 경쟁률이 큰 폭으로 하락한 전국 상위 10개 대학에 꼽혔습니다. 한 사설 입시학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의 정시 경쟁률은 2.31%로 4.53%였던 지난해보다 2.21%포인트 하락해 하락폭이 전국에서 10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전남 지역 소재 8개 대학 중 7개 대학의 정시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는 대입 정원이 입학 예정자를 초과하는 역전 현상이 본격화돼 전국의 대학에서 17,800여 명분의 정원 미달 현상이 발생합니다. 지난해 5월 의원 면직 처분을 받았던 서영원 청암대학교 총장을 복직시켜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서영원 총장이 학교법인 청암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1심 결정을 뒤엎고 서 총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서영원 총장이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했음에도 면직 처분이 이루어졌다며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서 총장은 청암대학교 총장으로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농도가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경기와 충청, 호남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 중입니다. 낮 동안에는 농도가 조금 낮아지긴 하겠지만 서울 등 서쪽 지역은 저녁부터 다시 약한 스모그가 유입되겠습니다. 먼지뿐만 아니라 안개와 빙판에도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내륙 대부분 지역 희뿌연 모습이고요. 서쪽 내륙에 들어온 눈구름 때문에 지난 3시간 동안 경기 화성과 충북 제천, 음성 등지로는 1cm 미만의 눈도 내려 쌓였습니다. 그 외 지역에서도 어제 내린 비와 눈이 얼어붙어서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낮부터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